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이륜차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 교통문화에서 문제가 되는 교통수단을 꼽아보라고 하면 사실 이 이륜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륜차와 함께 개념 이동장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유독 이륜차와 개념 이동장치만큼은 거꾸로 매년마다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잘 알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념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법규 자체가 시행된 지 2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지키지 않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륜차는 왜 알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사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배달 문화가 많이 확산을 했죠.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 자체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 배달 건수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다 돈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안전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차체 자체가 많이 증가한 데다가 교통법규까지 지키지 않으니 사실 사고 발생, 사고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한번 살펴볼까요?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2만 건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18,000건대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사고 건수는 사망자 수는 그렇지 않아요. 사망자 수는 2021년 대비 더 올라서 무려 484명이 지난 1년 동안 이륜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륜차 사고의 배경에는 법규를 지키지 않는 그 법규 위반이 바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륜차들의 위반 행위 유형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가장 흔한 유형으로 정지선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들 보통 보행신호 끝나자마자 앞쪽으로 쭉 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여기도 한 분 계시고 여기도 한 분 계시고 자, 이렇게 나가서 정지선 위반한 채로 신호대기 하시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범칙금 벌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선생님들 이 정지선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위험할까요? 그 정지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도 현재 좌측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횡단보도까지 나왔죠.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여느 오토바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좌측에서 신호 위반해서 직진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자,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이 정지선에서 출발하는 것과 횡단보도 근처에서 요만큼 나와서 출발하는 것, 과연 몇 초 차이나 있을까요? 불과 2, 3초 아닙니까?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서 나와 있다가 신호를 받고 막바로 출발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바로 꼬리물기하는 다른 방향의 차와 사고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차로는 한 해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가 바로 이 교차로에서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과연 정지선을 지켜서 서 있었더라면 이 사고 발생할 사고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몇 초의 차이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 몇 초 빨리 가고자 하는 그 조급증이 결국 몇 년, 몇십 년을 일찍 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위반 사례 보겠습니다. 신호 위반도 많이들 하시는 유형이죠. 여기는 현재 스쿨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이고 있고요. 정문 앞쪽입니다. 정문 앞쪽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아이들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켜지면은 보통 어떻게 건너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신호 켜지자마자 뛰어서 통과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차량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고 나서 보행신호 들어와서 이 아이 슬슬 뛸 준비하다가 신호 바뀌자마자 뛰어갑니다. 다른 보행자들도 보행신호에 맞춰서 길을 건너고 있었죠. 자, 그리고 신호가 아직 적색 신호인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죠. 그리고 보행자들이 길을 채
건너지도 않았는데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지나쳐 갑니다. 신호 위반해서. 자, 1인차 신호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라도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그리고 신호 위반 사고 모두 다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 시 형사처벌되는 항목입니다.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항목입니다. 게다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스쿨존이었죠. 제가 스쿨존 사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고는 제가 직접 목격한 사고입니다. 전방에 보시면 노면 자체가 적색입니다. 여기는 스쿨존이고요. 이면 도로 쪽에 있는 스쿨존입니다. 전방에 오토바이 한 대가 오다가 이 스쿨존 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합니다. 어른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죠. 자,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엄한 거 알고 계십니까? 스쿨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때는 벌금 자체가 없습니다. 징역부터예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그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한 법안이냐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처벌 규정이 거의 흡사합니다. 다른 것 딱 하나, 상해 부분에서 벌금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 요거 하나 다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사고를 유발하면 아이가 아무리 적게 다쳤다 할지라도 벌금이 최소 500만 원부터라는 겁니다. 자, 1륜차 위법 행위 유형, 다음 유형은 바로 역주행입니다. 차체가 작다 보니까 차량들 사이로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넘지 말아야 할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런 식으로 검정색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역주행해가지고 앞지르고 나서 심지어 현재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했습니다. 자, 역주행, 중앙선 침범이죠. 불법 유턴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선 침범 시 벌점 30점과 함께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항목입니다. 중앙선 침범 또한. 자,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차체가 작다 보니까 보행자가 다니는 길로 요리조리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횡단보도, 보도 마찬가지죠. 바퀴 달린 것은 다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나 보도로 1륜차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 범칙금은 4만 원이고요. 벌점 같은 경우는 보도 주행 시 10점, 그리고 횡단보도 주행 시 30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 역시나 횡단보도 내 사고, 그리고 보도 침범 사고 모두 다 12대 중과실입니다. 무조건 사고 시 형사처벌되는 항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갈 수 없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운행하시다가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자, 혹시 선생님들 암행 순찰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순찰차는 순찰차인데 외관이 일반 승용차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찰차라고 밖에 경찰차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암행 순찰차가 고속도로에서 각 지역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위반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 적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에서 벌점 감경 교육이나 법규 준수반 교육 진행하다 보면 혹시 암행 순찰차 적발되신 선생님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한 반에 요즘에 2-3분 이상씩 꼭 적발이 됩니다. 게다가 1륜차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1륜차, 암행 순찰차에 의해서 요즘은 제일 많이 적발되시는 분들 사례 들어보면 다 거의 1륜차더라고요. 자, 적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안전 그리고 다른 운전자와 다른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법규 준수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도로교통법 채널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영상이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글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똑같이 처벌된다는 내용을 쇼츠를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럼 일반 자전거는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일반 자전거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대상에 포함이 되긴 하나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발됐을 때 자동차 운전면허와 똑같은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음주운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로교통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